안녕하세요. 유잘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작가 공간으로 모였는데요. 귀하게 중국에서 오신 발걸음 여기로 와주셨어요. 저희들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김PD입니다. 네, 작가님 소개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어주는 작가 윤소희입니다. 인스타에서 책 소개를 하고 있어서 이제 책 읽어주는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조금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을 했고, 네. 그리고 KBS 24기 공채 아나운서입니다. 와. 네, 당시에 이제 주말 KBS 9시 뉴스를 진행했었고요. 와, 진짜요? 네네. 제일 핫한 자리 아닌가요? 그렇죠. 핫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시청률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 좋은 직장을 2년 10개월 만에 때려치우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래서 가난한 이제 여행자 생활도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시카고 대학교에서 MBA를 하고, 네. 베인앤컴퍼니라는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서울 오피스 그리고 상하이 오피스에서 이제 컨설턴트로 일을 했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017년부터 네. 에세이를 쓰기 시작해서 이 책이 이제 4번째 나온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작가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전직이 심리학 공부를 하셨고, 네. 아나운서를 하셨었고, 지금은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네. 그리고 잠깐 컨설턴트로 일하셨다. 그것만 네. 알아서,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한. 네. 일단 한국에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서울대를 그렇죠. 나오셨고, 네. 그리고 최고의 앵커 자리에도 계셨고, 그런데 그걸 모두 다 그만두고 네. 공부를 하러 가셨네요. 네네. 일단 그 지점이 궁금합니다. 아, 네. 왜 공부를 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부모님 허락 받으려고 공부하러 간다고 말은 했지만 네. 실제로는 공부하러 가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정말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마음으로 정말 갔었어요. 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만둘 당시가 이제 20대인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가까운 나라 일본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바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여행을 못 갔었어요. 그러다가 KBS 아나운서를 일을 할 때 이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기차 타고 세계 여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네. 이제 아나운서들이 이제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저는 그때 핀란드를 갔었어요. 우와. 일본도 못 가봤는데. 네. 특이한 데가 그렇죠. 굉장히 멀고. 네. 그래서 정말 그때 4, 5월 정도에 갔는데 봄이잖아요. 네. 그래서 막 그 밝고 예쁜 그런 봄옷을 가져갔다가 추워서 맞아. 결국에 가서 이제 겨울 외투를 사서 입고 그렇게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정말 한국 안에서는 뭐 정말 탑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정말 내가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진짜 이렇게 조금만 비행기 타고 나와봐도 완전 아무도 나를 모르고 그죠? 저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사람으로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로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한국 말고 다른 곳에 그렇죠. 대한 더 넓은 것에 대한 눈을 떠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있을 수가 없으셨구나. 네. 그래서 정말 넓은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용기 있게 나는 나가볼 거야 하고 나가셨는데 일단 반대를 하실까봐 네. 또 공부한다고 그렇죠. 나가셨고 공부는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이셨을 것 같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리고 설득하기 제일 쉬운 이유였던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때 사실 선배님들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딱 2달만 더 일을 하면 휴직을 할 수 있었거든요. 3년. 네. 근데 제가 2년 10개월에 아니다. 그냥 여기 지금 내겠다 하면서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죠. 그러면 돌아오지 않을 생각을 아예 하셨나 봐요. 네, 근데 제가 좀 약간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맺고 끊는 게 굉장히 분명하고 옛날에 남자친구들하고 그 헤어질 때도 싫은 건 안 돼. 와, 그러셨구나. 절대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 그런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정에 솔직하신 거예요. 네, 내 그렇죠. 감정이 아닌 거는 절대 하실 수 없는. 그렇죠. 근데 결단력도 대단하시네. 그러게요. 그래서 미국에 가셨잖아요. 네. 가셨을 때 공부한다고 가셨지만 어쨌든 마음엔 딴 게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공부하러 가실 수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고 이렇게 약간 여행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그 퇴직금 사실 2년 10개월 일하고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방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당시 그래서 제가 집에서 살지 못하고 막 트레일러 같은 데서 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와.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바닥을 이제 경험을 해본 거죠. 처음으로. 그러면서 부모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아, 뭔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럴 때 이제 보통 같으면 그냥 뭐 어디 가서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캐시어를 하든지 뭐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할 텐데 그때 저는 어떤 친구한테 얘기를 들은 게 이제 MBA를 하면 갑자기 연봉이 막 뛴다.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네. 당시에는 부끄럽게도 제가 이제 전공이 심리학이고 경영학 쪽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MBA가 뭔지도 몰랐었어요. 그때는. MBA가 뭔데? 막 그랬더니 경영학 석사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고 나면 이제 연봉이 뛴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 바로 이제 문제집을 사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던 건 맞아. 맞네. 어느 지역에 그럼 그냥 미국을 전역을 이렇게 다니신 건가요?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좀 계셨던?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플로리다 쪽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날씨 좋은 플로리다. 네, 날씨는 악어가 좀 있어서 그렇지. 네, 악어도 있고. 최고로 자유로운 곳. 네, 맞습니다. 뱀도 정말 이렇게 기어다니고 이제 네. 그런 걸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왕 MBA 할 거면 MBA로 알아주는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제가 네. 탑스쿨만 냈던 것 같아요. 9개를 이제 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보통 다들 그렇잖아요. 이제 입시 준비하면은 책은 보지 말라고 특히 소설책 같은 거는 금지 사항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몰래 읽었던 게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저는 그걸 한 3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스칼렛 오하라가. 네. 왜냐면 저는 좀 아이이고 네. 누구한테 이렇게 막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스칼렛 오하라 같은 경우는 엄청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뻔뻔할 예, 정도로 뻔뻔하고 조금 못될 네. 정도로 예,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를 딱 이렇게 지켜나가고 또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당당하게 느껴졌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통에 사실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것도 잃고 남자를 얻었죠. 얻은 거 맞나요? 결혼도 결국은. 3번을 네. 했으니까 네. 엄청나게 힘든 그런 것들을 겪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끝까지 그 우아하다 그리고 그런 당당함 이런 걸 그쵸.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나 그래도 탑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9개 학교를 냈고 딱 한 군데 이제 오퍼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시카고 대학교였는데 제일 재밌는 좋은 게 데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재밌는 게 네. 제가 딱 고 시카고 냈을 때만 에세이에다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스칼렛 오하라 얘기를. 그래서 정말 마치 그 책이 저를 구원해 준 것처럼 그러네요. 그렇게 된 거죠. 영어로 읽으셨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것도 대단하시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시도해본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닌데 공부하는 무언가가 딱 장착이 돼 있으셨나 봐요. 아나운서가 되실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고 심리학을 선택하셨던 이유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좀 특별하잖아요. 네,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요즘 따지는 나이로는 8살, 만 네. 8살 때부터 이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저를 딱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캐릭터가 미운 오리 새끼인 거예요. 언제나 미움을 받아.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은 8살 때는 크게 상처를 받진 않았어요. 그냥 학교 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네. 아무도 안 놀아주니까. 진짜 입을 한마디도 벌리지 않고 그렇게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가 그냥 집에 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때는 슬픔을 잘 몰랐던 게 이게 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쵸. 굳이 왕따라는 단어도 없었고 내가 당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몰라서 잘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뭔가 외롭긴 한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그런 네. 상태였던 건데 고등학교쯤 되니까 이게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사춘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제가 어떤 반 옆을 지나가려고 그러면 못 지나가게 그 복도를 못 지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쉬는 시간에 저희 반에 들어와서 막 칠판에다 제육을 쓰고 나간다든지 그런 게 이제 되게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래서 막 자살 충동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질문이
생긴 거죠. 왜 나는 이렇게 미움을 받을까? 그리고 나는 도대체 애들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서 그럴까? 그러게요. 공부가 너무 쉬우셨던 게 원인이 아닐까? 정말 고등학교 때는 일부러 성적 떨어뜨리려고도 해보고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떨어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봤자 그것만이 아닌 거죠. 이미 형성된 어떤 그렇죠. 관계 안에서 네. 있으니까. 그럼 결국 그냥 저만 손해인 거지. 사실은 뭐 성적 떨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놀자 이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덕분에 심리학과를 갔고 그래서 심리학과 가서도 실제로 이제 교수님한테 2년 동안 상담을 받았어요. 매주 한 번씩 가서 1시간씩 완전 굉장히 심층 분석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조금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저를 돌아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또 어디서 생긴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여리셔서 생겼던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보통 이제 유리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울기도 되게 많이 잘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사실 또 생긴 거는 막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다고 이제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냉정해 보이는 예쁘셔서 얼굴. 그래요. 근데 또 보기와 다르게 실제로는 마음은 굉장히 잘 부서지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맞아요. 애들이 흔히 요즘 시체말로 그 타격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더 괴롭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면 사실은 재미가 없어. 걔네들 입장에서는 재미니까. 특별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없으니까 덜 건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잘 울고 그랬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그러니까요. 그렇게 미국에서 이제 공부로 나의 길을 어쨌든 타기를 해보자. 뭔가 내가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게 이 방법인가 보다 해서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럼 졸업하시고 나서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실 졸업하고 이제 베인&컴퍼니라는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3대 컨설팅 회사거든요. 그래서 좋은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이제 살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사실 또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사내 커플. 네네. 그래서 좋은 일이 이제 겹으로 터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네, MBA를 하셨는데 MBA도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어느 쪽이셨어요? 물론 이제 전공을 정할 수 있는데 이제 시카고는 사실 파이낸스가 되게 유명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파이낸스랑 저는 이제 마케팅을 같이 전공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면 딱 마케팅하고 파이낸스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전략 프로젝트에 이제 투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일을 했어요. 뭐 금융회사도 있었고, 식품회사도 있었고, 서점도 있었고, 물류회사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재밌는 게 방송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왜냐면 컨설팅도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그 프로젝트 단위로 스태핑을 하거든요. 여기에 얘가 맞겠다 이러면 이렇게 와서 딱 팀이 꾸려지고 그렇게 하면 3개월 동안 같은 팀으로 그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송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어떤 텀에 딱 가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의 그때는 캐스팅이죠. 캐스팅이 되면 또 그렇게 가잖아요. 그쵸. 한 팀이 돼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비슷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대신에 실증을 좀 잘 내서 뭔가를 오래 못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방송국이나 이 컨설팅 회사가 저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완전 천직을 딱 만난 거나 좀 지루해질만 하다 하면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힘들어하는데. 그렇죠. 새로 바뀌는 거를 힘들어할 수 있는데 윤소희 작가님에게는 정말 딱 맞는 일이었다. 한참 재밌게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중국을 가시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가게 된 게 저희 남편이 딱 사귄 지 진짜 한 2달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또 폭탄 선언을 하면서 자기는 옛날부터 중국의 뜻이 있었다. 비전이 있었다.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대륙의 꿈을 품고 난 중국으로 가겠다. 그냥 진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혼할 때까지 한 3년 정도 기간을 롱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사실 그래서 결혼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그립기만 했어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살게 되니까 그 신혼 초반에 엄청나게 싸웠죠. 그렇죠. 네가 이런 사람이었어. 사는 건 다른 거니까. 그렇죠, 다른 거죠. 네. 롱디가 약간의 환상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환상을 영대 아니었으면 빨리 깨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만나시긴 네.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났던 거. 자주 만나셨네요. 그래도 네네네. 먼 거리 치고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셨던 거죠. 그럼 남편분도 컨설팅 하시러 넘어가신?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에서 만났고 남편은 그래서 이제 트랜스퍼를 해서 같은 회사에서 먼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중국 회사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창업을 했어요. 사실 결혼했을 당시에. 네네.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저는 이제 트랜스퍼를 가서 베인에 계속 일을 했고 남편은 창업을 해서 좀 잘 됐어요. 그래서 막 포브스 잡지에도 나오고 막 중국 정부에서 표창을 받기도 했거든요. 와.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 정부는 한다 하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규제를 바뀔 수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 지난 그 연말에도 계속 제로 코로나 하느라고 매일 검사하고 우리 격리 당하고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미리 얘기해 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확 갑자기 바꿔서 불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100억대의 빚을 지게 되고 정말 네, 그런 스토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또 채권자들한테 쫓겨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뭐 숨어 지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파란만장하게 사셨네. 네, 그러니까 인생이 소설이었습니다. 이 인생을 그냥 공주님처럼 지내셨을 것 같은데 네, 정말 많은 굴곡을 그런 남편에게 감사한지 아니면 저는 감사해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뭐 그냥 월급이나 받아 이렇게 했으면은 남편이 처음부터 아예 사업을 못했을 텐데 저는 그냥 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듣기 좋고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생은 물론 했지만 사실 그게 지금 얘기거리도 되고. 맞아요. 만약에 제가 저는 그냥 서울대 나왔고요. 그냥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스토리가 없죠. 이해가 됐어요. 여행이 완전히 피스타일이시라고 얘기하시는 데서도 제 스타일,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고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게 돼 있거든요. 예측치 못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우셨나 보다. 네, 제가 극피라서 그런지 그냥 즉흥적으로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 있고 오히려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역경이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굉장히 넘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조금 약간 큰 규모의 스케일의 일이 왔을 때 오히려 조금 차분해지는 것 같고 담담하게 그거를 헤쳐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이해가 다 되네요. 한국이 좁았고 답답해서 결국은 미국으로 가셨고 미국하고 필적하는 중국으로 가셨고 이렇게 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큰 파도가 올 때 파도야 나한테 와라 하고 정면에 서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대범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이제 해석이 아니라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는 보지 못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직장 생활을 하시고 남편분도 사업하시고 뭐 이런 생활이 계속 지금도 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다가 사실 저는 이제 중국으로 건너간 다음에 1년 만에 그만뒀어요. 그때가 왜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임신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검사를 했는데 스트레스 증후군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일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하루 안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지만 중국은 이제 워낙 멀다 보니까 그냥 뭐 주중에는 계속 뭐 거기 가서 일을 하다 뭐 주말에만 오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힘들기도 하고 또 낯선 환경에서 어쨌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를 갖는 게 좀 우선이니까 그만둬야겠다 하고 이제 그만뒀죠. 처음 한두 달은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심심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천국 같았는데 딱 2달 지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근질근질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계속 일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뭔가를 찾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책을 본 것 같아요. 그전에 안 읽으신 건 아닌데. 안 읽은 건 아니지만 아주 조금 읽었죠. 그런데 그때부터는 그래도 하나씩 계속 읽으면서 책에 재미를 붙였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100권 읽던 거를 1000권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어서. 그때는 건 아니었고 이제 제가 경단이 됐을 때 기록을 보면 한 1년에 한
20권 이내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100권, 200권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가 보니까 100권이 넘어가니까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권이 넘어가니까 매년 출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읽는 양을 무시할 수 없구나 하는 거를 그렇죠. 이제 깨달았어요. 네. 어떤 책을 많이? 저는 일단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문학 장르를 좋아해서 소설을 많이 읽어요. 네. 여기도 보시면 아마 소설이 조금 분량이 네네.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문학을 제일 많이 읽기는 하는데 미술이나 뭐 음악 같은 예술 쪽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철학이나 사실 과학도 좋아해요. 다양한 분야를 다 네, 다양한 분야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읽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중은 문학이 높기는 한데 그래도 네. 나머지는 좀 골고루 이렇게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히게 이 책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거를 집어넣어 주셨거든요. 이문세 책도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세상에 하나뿐인 북매칭에서 네. 책을 매칭해 주는 거를 이 책에 이제 넣으셨는데 네. 책 안에 넣으신 어떤 뭐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어떤 책들의 그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쵸.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읽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책들을 100권, 200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내 데이터베이스 속에 막 그쵸.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으셨던 그쵸. 거예요. 네네. 사실 요거를 이제 쓰게 된 거는 네. 그 인스타에서 책 속에 라방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토요일 9시마다 이제 30분짜리 라방을 했는데 그냥 보통 한 권 정도 소개하시는 분들은 있어서 제가 그것보다는 좀 새로운 방법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2권 이상을 무조건 하나의 컨셉으로 연결을 해보자. 네네. 그래서 소개를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2권 이상을 연결하려면 최소한 2권 이상을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서 뭐 무슨 책을 연결하면 재미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딱 그 뭐 2권, 3권, 심지어는 이제 4권까지도 같이 매칭을 했는데 그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같이 딱 30분 안에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고 중에서 제가 추려서 이 책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책 안에는 그래서 50권의 책이 들어있고요. 20개 세트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진짜 많이 읽으시는 네네. 거구나.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많은 주제들을 넣으셨는데 그 안에 아무래도 작가님이 심리를 전공하셨고 또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게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 관한 것들로 엮여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여기 건강에 대한 게 좀 있더라. 그것도 저도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재밌었고 또 그 시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이 은근히 많아서 시를 좀 좋아하시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사실 시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답인지 잘 모르겠고 내가 이해한 게 정말 맞을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안 좋아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2번째 책을 낼 때 이 행복우물이라는 출판사의 그 최연 편집장님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서 그분이 저를 약간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긴 하는데 조금 문장을 다듬었으면 좋겠다. 그분은 이제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학 전공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려주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필사를 해라. 사실 그 전에 저는 왜 남의 글을 왜 베껴? 난 그거 정말 싫어 이랬는데 그게 또 나름의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게 그냥 남의 글을 그냥 무조건 베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만의 언어를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어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시인들이 그 짧은 시 안에 고르고 고른 그런 언어를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각들을 조금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시를 읽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집도 꽤 많이 이제 집에 있죠. 좋아하시는 거는 소설 장르를 더 좋아하시지만 나의 글을 뭔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훈련받으며 썼는데 그때부터 시를 좀 읽게 되신 거구나. 왠지 소설 쓰실 것 같아. 조만간. 조만간이 아니라 사실 지금 쓰고 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돗자리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2011년 11월 1일부터 사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것도 사실 중요한 날이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남편이 이제 그 사업이 힘들어지고 1년 반 동안 수입이 없다가 그날 딱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살았다 이제. 이제 돈이 들어온다. 그런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내일을 해야지 했는데 그때 한 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때 썼던 장르가 소설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설을 처음에는 막 당장 쓰면은 막 신춘문예 등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걸 한 30번 넘게 떨어졌죠, 지금까지. 왜냐면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3시에 일어나서 글을 쓰신다는 게 수퍼피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저는 원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었는데 애들을 키웠잖아요. 그때 또 연년생이에요. 13개월 차이고 남자애들인데 2살, 3살이니 낮에는 뭐 제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그렇죠. 전쟁터죠. 그렇죠. 전쟁터죠, 정말.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걔네들이 또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걔네보다 딱 2시간만 일찍 일어나자 했던 게 이제 3시였어요. 근데 그때는 뭐 피곤한 것도 아니고 너무 좋았어요. 뭔가 이렇게 몰래 일어나서 남편 몰래 일어나서 책상에 이렇게 스탠드 하나 딱 켜놓고 막 4-3개에 빠져들어가는데 너무 재미있게 썼습니다. 어떤 장르셨을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때 소설을 썼던 거예요. 그 소설에서도? 소설에 그냥 보통 말하는 순수문학 쪽의 그런 소설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신춘문예 등단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소설을 썼죠. 그리고 아까 숫자 중에 놀라운 숫자가 10년 동안 30번이라고 그러셨어요. 30번 넘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30번까지 세다가 제가 못하겠다 이제 그래서 안 세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반전이죠. 그전에는 아나운서도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바로 붙었고 심지어 운전면허도 그러니까 제가 운전면허 합격을 했더니 그 학원을 딱 한 달 다녔는데 그 학원 선생님 그 아저씨들이 갑자기 안 믿어주는 거예요. 네가 한 번에 합격할 리가 없다. 굉장히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합격을 해서 다 놀랐는데 그렇게 뭐 떨어져 본 적도 없고 그랬던 저가 이제 30번 넘게 떨어진 거죠. 그리고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다네. 이게 더 멋있는데? 그러니까요. 계속하고 계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원래 없었던 특성이 끈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하고 막 추진력 이런 거는 있었는데 항상 끝맺음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밀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항상 조금 하다 보면 그냥 또 실증 내고 다른 거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소설 덕분에 계속 안 되니까 근데 포기하기는 계속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년을 넘게 끌고 오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저를 이제 최근에 만난 분들은 저의 장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끈기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네요. 라방도 꾸준히 하려면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소설이 나를 완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줬구나. 그 글쓰기를 통해서 예전에는 나한테 없던 그런 특성들이 생기고 정말 다른 사람이 됐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죠. 정말 인생이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계속해서 주는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찾고 나를 좀 담금질도 하면서 그렇죠. 정말 정년에서 지금은 나만의 어떤 루틴도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 그럼 앞으로 가고 싶은 방향도 뭔가 정해 놓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니니까 사실 뭐 이렇게 뚜렷한 방향을 정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소설을 계속 좀 쓰고 싶어요. 물론 이제 등단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제 지금까지 써놓은 소설들이 사실 있는데 출간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내년쯤에는 소설집을 출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소설 내가 쓴 글들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이제 조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다른 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읽고 쓰기의 힘을 얻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중국에 살다 보니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 책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읽고 계시나? 그건 아니고 이제 한국에서 배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 그 배송료를 지불하고 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으로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주변에 있는 교민들을 보면
뭐 돈을 많이 내는 것도 많이 내는 거지만 뭐 예를 들면 한국에 계좌가 없어졌다든지 뭐 전화번호가 없어졌다든지 뭐 이러면 사실 뭐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 주문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혀서 아예 살기가 어렵기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책을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반 조금 넘었는데 지금 한 641권을 나눴거든요. 와, 이것도 너무 멋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하면서 끈기가 생기다 보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쌓이는 거죠. 네. 그래서 641권 정도를 이제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톡방 같은 것도 이제 위챗이거든요. 이제 중국은 위챗을 사용하는데 네네. 카톡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챗의 단톡방에 지금 400명 조금 넘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 방에서 제가 나눔도 하고 또 책 소개도 매일매일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독서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독서에 흥미를 갖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읽기가 조금 쌓이면 사실 그 다음에는 쓰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글쓰기 수업 같은 것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읽고 쓰기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어떤 바닥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나를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네. 힘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계신 그 작가님을 알고 있는 네. 그 교민들은 굉장히 큰 행운이네요. 자신이 혼자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렇죠. 힘들죠. 네. 그걸 이끌어주는 어떤 구심점이 되시는 거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하신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약간 아픔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는 SNS를 하나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출간을 하면서 출판사에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왜냐면 책을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출간과 함께 모든 SNS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꼭 다시 왕따를 당하는. 그러니까 거기 아무래도 이제 좋은 내용들 막 열심히 활동하는 내용들 이런 것만 올리다 보니까 약간 시기를 받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도 아닌데 40이 넘어서 다시 또 그렇게 왕따를 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잠수를 다시 타려고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거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내가 잠수를 타면은 끝날까? 왜냐면 타겟만 바뀔 뿐이지 또 그분들은 누군가를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이 SNS가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분명히 나쁜 점도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좋은 공간으로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그러면 SNS 거기에서 뭔가 나눔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그럼 내가 나눌 수 있는 건 뭐지? 하고 고민을 했더니 가진 게 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래는 제가 책을 빌려주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주면 사줬지 내가 막 읽은 흔적이 남아있는 책을 누굴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처음에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지만 반응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한 10권, 20권 나누다 보니까 저 원래 1년에 한 권도 안 읽었었는데 나눠주신 책 읽으면서 읽는 게 재밌는 거 알았어요. 하면서 다음에 또 무슨 책 올라올까 궁금해요. 뭐 이러면서 이런 반응들이 하나둘씩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약간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또 나눠드릴까. 막 이제 읽으면서 막 고르기 시작하고 또 거기서 이제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또 매칭도 하고 막 이러면서 컨셉별로 이렇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픔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제 SNS에 오시면은 네.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좋다. 이제 이런 게 된 거죠. 네. 교수님이 해주셨던 치료보다 지금이 더 훨씬 더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이 네. 제가 봤을 땐 작가님한테 거의 모든 것이신 그쵸.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그래서 것 같습니다. 없던 끈기까지 생겼다. 그쵸.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없던 네. 끈기가 아니라 임자를 못 만났다. 내가 좋아하는 임자를 분야를 못 만났을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러신 딱 그 케이스신 것 같아요. 책이랑 정말 궁합이 잘 맞으시는 분이고 네. 그리고 공부하셨던 심리가 있으니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책을 나눔을 하실 때도 그냥 나누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분한테 이런 책이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저분이 잘 읽으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책 구성이 이해가 되네요. 정말 책에서의 큐레이션 그렇죠. 네, 해서 여기에는 이게 궁합이 맞아 하고 딱
그러니까요. 주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책과 책의 매칭만 사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나눔 공간에서도요. 예를 들면 이제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한 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명이 같은 책을 신청하면 제가 이제 따로 작은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게 만들어드리거든요. 근데 하나의 책을 같이 신청했다는 것도 굉장한 인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중국 전역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시작했지만 책과 사람,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또 연결이 되고 매칭이 되고 새로운 인연을 또 선물하고 이런 역할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와, 정말 멋진 일을 하시네요. 책을 매개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엉뚱한 주시는. 질문인데 네. 사람을 좋아하세요? 사람을 그러니까 좋아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근데 무서워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맞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책 안에 또 지금 이렇게 책을 내시고 한국에 오시고 했는데 그 친구가 친구분이었나? 그 한마디에 또 상처를 너무 받으셨던 그 사례가 나오는데 요즘 책 아무나 다 써서 뭐 맞아요, 무슨 맞아요. 종이가 너무 아깝다? 그치, 나무가 아깝다 그러고. 네. 출간을 해서 지금 이제 뭔가 출간 기념회를 하러 오셨는데 친구가 와서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또 상처를 받으셨는데 그거 심리를 제대로 해석하셔서 자가치유를 하셨더라고요. 나한테 세민한 거였구나. 불쌍한 분들이죠. 저희도 가끔 방송에 댓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맞는 데가 있으실 것 같다. 여긴 아니신 것 같으니까 봐주셔서 감사하다 이러고 댓글을 마무리를 하거든요. 여기도 악플이 달리는군요. 어디나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면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그래 취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뭐라 하겠어요. 자기 취향대로 원하는 곳을 가시는 게 맞는 거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거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 모임 안에서. 근데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사람이란 그 존재의 다각도의 부조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 와중에 이렇게 좋은 끌어당김으로 사람들을 모으시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또 주변에서 뭔가 아름다운 기운을 또 받고 나누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제 책을 출간하면서 한국에 와서 이제 북토크를 몇 번 했는데 그 북토크 안에서도 그런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지난번에 이제 서울에서 북토크를 했는데 막 강릉에서부터 KTX 타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단체로 이제 사진을 찍는 것도 같이 못 찍으시더라고요. 쑥스러우시구나. 단순히 쑥스러운 게 아니라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얼굴을 이제 다른 분한테 이렇게 내놓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거를 고치셨습니다. 그날 북토크 이후에. 왜냐면 저희가 이제 북토크를 한 다음에 뒤풀이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진하게 한 2시간 이상 같이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서로 제가 이제 오픈을 많이 하니까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런 아픔을 조금 같이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사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을 좀 극복해 보겠다 하는 게 이제 그 며칠 안에 이제 생기셔가지고 이제 얼굴을 내미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건 정말 기억에 남으시겠다. 네네네네. 지금 이제 책을 4번째 내셨다고 하셨고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내실 거잖아요. 그래야죠. 줄 서 있는 책들을 막 기대하게 돼요. 소설도 나올 거고 또 다른 책들이 나올 거고 그런 책들을 계속 쓰시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좀 주고 싶은 것 이런 것이 있다면 지금 뭐 많이 말씀은 하셨지만 그걸 제가 질문을 살짝 좀 구체화시켜 보면 책을 읽고 싶은데 안 읽히는 분들에게 뭔가 하나 팁 아니면 경험 이런 거 하나 하고 글을 쓰고 싶은데 안 써지는 보통 그리고 여기 연결될 수 있는데 오픈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써놓고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용기를 주신다? 이런 느낌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안 읽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하고 있는 말은 책을 읽지 말고 만나시라고.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만남과 인연에 대한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네네. 그래서 책을 만나야지, 사람 만나듯이 이렇게 만나야지 그걸 막 읽으려고 하면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일단. 왜냐면 공부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뭐하러 읽어요? 이거거든요. 끝까지 못 읽어요. 뭐 네네, 그런 거. 근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고서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지만 인출을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어딘가 들어있어. 네, 들어있고 내가 직관적으로 뭔가를 할 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기억 못한다고 그거 가지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읽히지 않아도 또 때가 되면 읽히는 게 있거든요. 저도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읽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왜 지금 안 읽히지?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덮어놨다가 묵혀놨다가 딱 맞춤한 때에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숙성되면 읽힌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막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만나시라, 가볍게 만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쓰는 거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안 써지는 이유는 잘 쓰려고 하니까. 저도 아직도 그러거든요.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 이제 점점 못 쓰게 되는데 잘 쓰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 써라. 그래서 일부러 그냥 약간 좀 못 쓴다. 한 60, 70점 정도만 쓰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막 100점짜리를 쓰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예요. 명언이십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적당한 글을 많이 써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좋은 글 한 편 쓰는 것보다 그냥 적당한 글을 많이 써라. 야, 이게 진짜 좋은 말인데. 적당한 글을 많이 써라. 저도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양이 넘치다 보면은 질이 올라가죠. 그러네요. 기피디님 지금 받아 적고 계시고요. 요즘 글 쓰고 계신가 봐요. 네. 글이야 뭐 모든 사람들이 써야 되는. 네네네. 맞아요. 자신의 무언가를 정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방법 중에 가장 정연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글이니까요. 그렇죠. 네, 말로 하다 보면 실수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는데 글이란 건 정말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도구인데 그걸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작가님은 이렇게 직접 실천하시고 그 경험을 나누시고 뭔가 해줄 수 있게 용기도 주시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네. 저희 위젤라 TV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해 주시고 싶은 한마디?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주 어렵고 또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가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게 결국에는 스토리가 되고 또 저에게 굉장히 저를 또 새롭게 한번 변화시켜주는 그런 저양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책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시면 그 안에서 답이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 길이 사실 딱 막힌 것 같아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 약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망력이 생기고 안 보이던 길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막혔다고 생각할 때 이제 길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드실 때 있다면 책으로 가보시고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와, 소중한 마지막 말씀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시간 저희가 기억하고 또 다음 행복까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